잘 들으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마이그레이션의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그룹메트릭 김건현이고요. 사실 이제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봤던 주제하고 좀 달라지는데, 사실은 그 라이트닝 토크가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 라이트닝 토크하고 우리 이 주제가 라이트닝 주제였고, 그 다음에 그 원래 그 라이트닝이 지금 들어가 있는 오픈 소스에 관련된 주제가 원래 테크 세션의 주제였거든요. 이제 사진만 조금 바뀌었고요. 일단 이거를 넘기려면 어떻게? 어떤 거요?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요? 네. 아 이거 프리젠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준비된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드릴게요. 저는 그 그로메텍이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한국 오픈인프라 한국 사용자 모임의 부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인프라는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오픈스택을 오픈스택이 저희 오픈스택을 관리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달에 있는 행사 같은 거 준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소개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는 QR코드는 제 링크인이고요. 저랑 연결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제가 저번 주에 대만을 다녀왔어요. 이게 라이팅 토크에서 좀 얘기하면서 소송도 좀 드릴 건데 그 대만에 포스트라는 오픈소스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다녀왔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실제로 이 렉처하는 이 행사들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여성분들이 그 하는 오픈소스는 커뮤니티 같은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 보여서 하나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학생들도 여러 가지 좀 있으실 거고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위에 들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 위에 있으시면 맞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VM하고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VM을 다니신다. 아니면 내가 VM을 사용하는 고객이다. VM의 파트너다. 사람 들어보실래요? 없네요. 그럼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이제 돈하고 기술하고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돈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무엇을 사는데 그거는 외계체가 되고 뭐 저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돈이 많으면 굉장히 권위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돈에 의해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공유 경제 같은 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처음에는 우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택시 업계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썼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호텔 업계하고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걸 이겨내면서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나 커스터머한테 고객들한테 엄청난 베네핏을 실제로 많이 주는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보면 오픈소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픈소스도 기존에 있는 이미 커머셜한 소프트웨어 시장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오픈소스가 나오면서 리눅스 커머셜과 그 리눅스를 오픈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돈하고 기술하고 관련이 되면서 이렇게 묶이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돈을 아껴야 된다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혁신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면을 넘겨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클라우드 오픈소스 미노베 사실 비용 절감이 이 기술 개발의 혁신을 굉장히 많이 이루다.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업들로 시내 경제를 경제적으로 한번 해가지고는 고객들은 돈을 적게 내면 당연히 그 기업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선호하면 그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도미네이트하는 어떤 지배력을 더 확산하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클라우드 시장도 동일했어요. AWS가 사실은 2003년도 4년도 나와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수많은 리소스를 그냥 놀릴 거냐. 그러지 말고 저기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사용할 수 있게 S3부터 오픈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CSP들은 많은 기업과 그런 문제를 이미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CSP가 애저, AWS 같은 CSP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죠. 그리고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오픈소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좀 하냐면 사실은 VM은 가상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상화는 옛날부터 있었다고는 합니다. 리스크 기반의 그 유닉스 기반의 어떤 머신들에서는 1960년도부터 있었대요. AIX 기반의 이런 것들. 엑스플레이션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 가상화를 서버 가상화 기반을 만든 데가 이 VM웨어입니다. 그래서 VM웨어가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여러 운영체제를 동시에 실행을 하게끔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998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을 하는 이 VM웨어 사람 외에 4명이 실제로 창업을 해서 90년대에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 운영체제를 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그런 회사가 9천억 달러에 EMC, 여기 소비들은 EMC 인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2007년도에 상장하고 2016년도에 EMC하고 VM웨어가 동시하면 한 60억, 그러니까 60조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달에 노트콘에 인수가 됐는데 그 금액이 80% 정도 됩니다. VM웨어만 해서 90조 정도 되는 엄청난 수로 9천억에서 90조로 그렇죠. 사실은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만큼 엄청나게 시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VM웨어의 그런데 사실은 보통 그냥 이 회사를 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이미 충분히 활용할 만한 이런 어떤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럴 만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지금 VM웨어가 일단 여기 두 번째 질문으로 보시면 컨텐츠들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독을 거. 그래서 컨텐츠는 예전의 방식으로 보면 펠렉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년마다 사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메인터넌스 비용을 내는 이런 형태였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서브스크립션으로 바뀌었는데 금액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이 서비스가 지금은 160가지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VCF과 VUF라는 어떤 프로덕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을 올리는 과정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많은 주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막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VM웨어 주요 고객은 포드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큰 기업들은 저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라지 엔터프라이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나 웬만한 그룹사들은 프라이팬을 대부분 이거 씁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들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금융자, 공공분야에서 VM웨어 전력이 엄청 많고 특히 소매역은 84%를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이 VM웨어 왼쪽에 VM웨어의 프로덕트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vSphere하고 ESSi, NXS 그리고 vSAN, 한주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 마켓이 어마어마한 마켓. 실제로 우리가 마켓에 그냥 무조건 되지만 마켓은 상당히 마켓
마켓 시야는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도 이제 퍼페추얼에서 서브스크립션으로 바꾼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고객들이 느끼는 현장 어떤 느낌이라는 거는 포레스트 리서치는 조사 시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500%의 가격 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요. 향후에는 오지않아 이 체력급의 기업들이 약 20%가 위험에서 점진적으로 이탈할 것이다. 근데 이미 그룹편에서는 20%가 설사 불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걸 가지고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이미 만들. 왜냐하면 가격은 이미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까지 비행가 그룹통 인수하고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그러면 왜안 무엇이냐? 많은 고객들하고 그다음에 프로바이더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가 오픈스택이라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을 관리하고 매니지하고 어떤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재단이 오픈인프라 파운데이션입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오픈인프라 파운데이션인데 이미 81%가 구매에 대한 찾고 있고요. 61%가 오픈스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파일로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고 좀 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떤 설문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가 약간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대규모 이전에 그전에는 사실 대규모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로 되고 있는 움직이에요. 근데 그 오픈스택이 거기에 대안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장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VM웨어를 선택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은 싱글 벤더가 강렬하게 관리하는 이런 거거든요. 매니지를 해주는. 근데 사실은 오픈 소스는 어떻게 보면 제일성은 없지만 그런 매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이런 벤더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요, 작년에 저 발표할 때 짤을 하나 넣었었거든요. 네, 이제 고객들이 VM웨어를 쓰는 고객들이 VM웨어를 사실은 그룹을 인수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떤 표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면 아닐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스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픈스택은 클라우드에 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클라우드에 오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키노트에서 애니메이션 클라우드가 사실은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조성 대표가 발표한 세션인데요. 애니메이션 클라우드가 이 오픈스택을 가지고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 오픈스택을 퍼블릭 클라우드 OS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KT 클라우드도 있고요. 우리나라 꽤 많고 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오픈소스는 비용 정하고 그다음에 오픈소스는 여기에 다양한 다른 오픈소스를 또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있고 그리고 당연히 별도 정정성이 없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시스템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VM웨어는 하나의 회사가 도미네이트돼서 딱 잡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우리에 보면 개발자들이 있고 커뮤니티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오픈소스 안에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또 나눠져 있어요. 노바가 일반적으로 인스턴스입니다. 뉴트론은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파는 스토리지, 하나마다 다 이게 있어요. 이런 개발자들이 안전형이나 개발자들이 실제로 오픈스택에 기여를 하고 있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인프라 파운데이션에서 서밋이나 그다음에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450 이상의 아까 에코시스템하고
레드도 있고 우리가 사는 레드도 있고 메런티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주제를 왜 발표하게 되냐면 캐노니컬이 우분투의 우분투를 만드는 회사죠. 캐노니컬이 다양한 오픈소스를 가지고 메뉴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제공하는 참 아까 보면 뭐 LSD도 사실은 그 주주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참호부를 통해서 배포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오픈스택도 동일하게 참그 오픈스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노니컬에서 오픈스택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캐노니컬에서 오픈스택을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UML 마이그레이션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볼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미 화이트 페이퍼를 좀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저희 쪽에서 관심 있는 것도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조금 더 전달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전체 조건은 이미 VMware를 150노드, 피지컬하게 150노드로 하나에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3개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 섹터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실제로 이 TCO 개념은 3년짜리인데 3년짜리 치고는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제 10밀리언이거든요. 10밀리언이면 우리나라 중에 저기 1,000원 잡고 1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80억 정도. 딱 수치만 봐도 지금 보면 한 40% 차이가 나거든요. 40% 차이인데 지금 보면 위에 보면 클라우드 노드는 똑같아요. 서버 기반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오펙스, 텔펙스, 그다음에 텔펙스는 초기 투자명인데 초기 투자명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놔두고 그다음에 오펙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따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하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서버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언도가 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픈스택 안에는 그 로드가 실제로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기능 펑션을 수행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 정도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용이 소프트웨어 비용은 라이센스 비용이 다릅니다. 근데 라이센스 비용이 여기 이 8mm에서 지금 3mm이거든요. 30%예요. 라이센스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픈스택은 0입니다. 디지털 비용 다소 비싸죠. 라이센스하고 이 라이센스는 이게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트레이닝 비용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약간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어떤 러닝 커버 같은 게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의 친구들 변화가 가져가는 거하고 약간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는 거 비용은 이런 비용을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비용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이제 내가 매년 내야 되는 이 비용인데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이것도 한 20억이 넘는 비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수치가 명확하게 어떤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치를 가정을 하고 이렇게 수치 이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아서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표로 보시면 부분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VM하고 이쪽은 오픈스택입니다. 패널링 오픈스택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오펙스하고 텔펙스하고 오펙스를 나눠놨는데 텔펙스하고 오펙스를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일단 저쪽 부분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거의 비슷한 비중이에요. 하드웨어 비용하고 소프트웨어 비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패널링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은 하드웨어는 동일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비용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헬스 비용은 초기 올라가면 여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오픈셋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비용, 헬스 초기 제작 비용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실제로 들어가는 라이센스 비용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급하게 드렸죠. 이해되시죠? 네. 다만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크다. 설명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 컴포넌트까지도 비교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조금 보기 때문에 이거 개별 라인으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가를 사실 그런 거 설명드릴 뻔. 비용이 얼마나 이런 시장에서 우리 IT 시장에서 비용이 얼마나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사실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픈소스가 가지는 메리트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게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지금 우분투나 이런 이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이념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주요 기술도 보면 제대로 매칭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고 있니? 해외에 가는 뭐 커널 있으니까 뭐 있냐고 OB에는 OBS도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 그리고 난이도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싱글 밴드이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한주가 이런 머지하면서도 지금은 많이 통합이 거의 많이 됐다고 하는데 초기 머지하는 경우는 사실은 관리하는 이런 게 이제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오픈스에서 사실은 통합 되시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는 사실 독점적이고 뭐 이런 말 그대로 그 파트너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소스 조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고 테크니컬에서 이런 활동들을 이미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픈세는 매년마다 초기에는 2010년도 나올 때는 1년에 3번 정도 리리즈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레귤러하게 1년에 2번 나오고요. 4월하고 10월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리리즈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2010년도, 12년도 파운데이션이 설립이 있고 이 설립하는 주요한 논의에 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뉴트론 나오고요. 15m 나오고 그런데 2016년도에 컨테이너 지원할 수 있게 매그넘 나오고 나머지 이제 5월 10월달에 당가시가 나오고 그래서 왜 해년마다 또그 콘서트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도 진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티하고 이제 사진들이 좀 올라와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데 학생들도 좀 있으실 거니까 조금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넣어본 건 사실은 초기 분석하고 이랑 첫 번째 초기 분석하고 사람 분석하고 되게 중요한 과정 같습니다. 그리고 이 UML을 일반적으로 조금만 해서 쓰지는 않으니까 이런 타당성에서 사실은 전환 단계에서 비용 검토나 아니면 기술의 어떤 난이도나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순위 같은 거 잘 사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잘 맞춰서 테스트를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전환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실 라이브러리에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규모의 네트워크를 사실은 하는 거는 간단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루이틀만 뭐가 되겠다, 하루이틀만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비즈니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 달에 BMW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수가 끝났어요. 클로징이 됐죠. 일 클로징이 됐죠. 지금 현재는 사실은 모든 BMW 고객들은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한 2, 3년, 1년, 2, 3년 지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이 많이 될 거고요. 실제로 2, 3년 후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스타트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비즈니스 영향에 대한 최소화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런 게 없어요. 생각보다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다.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제시된 거는 40% 넘어가면 수치긴 하거든요. 40%라고 하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격에 VM웨어 바이 로드컴이 되면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트 시프트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이것 중에 비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오픈스택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경쟁의 어떤 것도 있습니다. HCI, 뭐 뮤타닉스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양하게 어떤 라이센스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죠? 이렇게 쉽게 라이센스가 바뀌어버리면 누가 믿고 쓰겠어요? 그죠? 쉽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 프라이빗한 컴퍼니가 사실 그런 걸 그냥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데 오픈 스택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에서 이미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거의 바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행사를 오픈 인프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오픈 인프라 서밋에이션 서밋은 사실 국제적인 행사거든요. 그리고 오픈 커뮤니티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데이는 사실 매년마다 한 거거든요. 서밋은 올해 처음 서밋은 작년에는 밴쿠버에서 했어요. 그 전에는 저기 미국에서 뭐 올해 열리는데 국제적인 사람 실제로 지금 연사 중에 우리나라 연사가 많지 않아요. 200 세션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세션이 10% 20%도 안 될 걸요. 20%도 안 됩니다. 그만 글로벌한 인사들이 많이 와요. 실제로. 근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참가를 진행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선물은요, 오늘 전에 행사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코드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2024년 3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오픈 인프라 서밋 아시아는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오픈 인프라 서밋 중에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몇 번째 서밋일까요? 자,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자,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따가 알려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요. 서밋은 지금까지 오픈 인프라 재단에서만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저희 쪽 한국 커뮤니티하고 재단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년도 말부터 진행했던 거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인원은 지금 연사는 한 200분 되고, 그 다음에 오실 그 유저들은 한 1,500분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 300여 분 이상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작년에 썼던 건데 제가 좀 바꿨어요.
할 일 좀 하자. 일 좀 하자. 저희랑 같이 또 할 수 있는 행사 참여해 주시면 저희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저희도 이번에 참여하거든요.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개발자나 아니면 학생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 사실은 비용 관점의 절감이나 비용 관점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 사실 기술 세션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 그런 관점이 좀 있으면 회사에 저도 좋아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발표를 마치고